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충주시는 그야말로 초상집입니다. 거리 곳곳 상권은 꽁꽁 얼어붙었고 영세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날 충주시의 한 식당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로 가득 찰 시간이지만 오늘은 텅텅 비었습니다. 잘 버티고 왔는데 버틴다는 게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랬는데 가게는 지키고 싶은데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평소 관광객이 넘쳐나던 중앙탑 근처의 한 식당 업주는 매출 타격은 고사하고 급등한 식자재 값까지 생각하면 장사를 안 하는 편이 더 낫다고 하소연합니다. 아마 손님이 와서 장사가 안 되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지게 되면 아마 제 생각인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충주 최대 규모의 헬스장은 사용기간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회원들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유지비를 건지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1, 2호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총 합쳐서 100분 정도가 벌써 연기 신청을 하셔서 지금 더 앞으로도 또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오후 10시 영업 제한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노래방은 4단계 조치에 사실상 장사를 포기한 심정입니다. 개명이면 뭐 누가 노래방 오나요 어디? 이제는 뭐 말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상권 회복에 대한 기대감마저 무너진 충주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한편 충주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확진된 운전기사와 동선이 겹치는 동료 기사 34명이 집단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현 시내버스 운행 대수 72대 중 10대 이상의 결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차 시스템을 조정하고 전세버스 11대를 긴급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충주 지역에 오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충주 국원고와 예성여 중에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돼 진행됩니다. 김병호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학생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명이나 추가되면서 나흘 연속 3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단계 들어간 충주 못지않게 청주도 방역 상황이 매우 위험한데요. 서원구 호프집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 중에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 서원구의 한 호프집입니다. 이 호프집을 다녀갔던 이용객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50대가 확진됐는데 이 50대의 가족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N차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어났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파도 더 많은 사람에게 될 수 있고 많은 사람한테 전파되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파가 좀 급속도로 빨라질 수도 있다. 또한 호프집 이용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명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행히 해당 조리원에선 신생아를 포함해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청주와 음성, 제천에선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자가 나왔고 충주에선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50대 등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확진자 가운데 20에서 30%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내 가족과 내 직장 동료를 통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숨어있는 확진자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주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2.1명으로 4단계 기준을 넘어섰지만 청주는 13.4명, 4단계 기준인 34.3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일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종반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금메달 6개 중 2개를 충북 최고 출신 선수들이 땄는데요. 양궁의 김우진, 체조의 신재환이 그 주인공입니다. 충북 최고가 올림픽 스타 배출의 산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파이팅 공사 김재덕, 맏형 오진혁과 함께 도쿄올림픽 시상대 맨 위에 오른 김우진 선수. 2012년 양학선에 이어 대한민국 체조의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남긴 신재환 선수. 이 둘은 2011년과 2017년 충북 최고를 졸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도쿄에서 따낸 금메달 6개 중 2개가 충북 최고에서 나왔고 남자 펜싱 앳배 단체전 동메달리스트 권영준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또 2004년 아테네와 2008년 베이징 대회 남자 양궁 단체전 2연패의 주역인 임동현도 충북 최고에서 기량을 다졌습니다. 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충북 체육고등학교와 충북을 빛낸 그 여러분들의 영광이 후배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후배들도 선배들의 뒤를 잇기 위해 쉼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트랙을 돌고 활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중1 때 국가대표에 발탁된 체조의 신소리는 여서정과의 선의의 경쟁을 벼르고 있고 1학년 민성욱은 김우준을 이을 제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정희 언니가 여자 기계체조에서 첫 동메달을 딴 것처럼 저도 다음 차기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보고 싶습니다. 우진이 형과 많은 훈련도 해봤고 많은 조언도 얻어봤는데 양궁 명문 학교로 불리는데 제가 그 양궁 명문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육상과 수영, 복싱, 레슬링, 사격과 자전거 등 14개 개인 종목 249명의 학생 선수들은 3년 뒤 파리를 기약하며 오늘도 값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 지역의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을 넘어섰는데요. 아직까지 체감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긴 어렵지만 앞으로는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취지는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은 필수. 충북 지역의 경우 경찰서별 치안 협의체가 추진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협의체에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경찰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의 비율은 40% 이하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운영의 기본 방향을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사회와 함께하고 지역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 이네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책 협의체를 만들겠다. 자치경찰이 발족한 지 한 달이 지나가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충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한 분야는 범죄 예방시설 확충과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이었습니다. 이에 맞춰 경찰과 자치단체는 지난 한 달 동안 148명의 도내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농촌 지역에는 CCTV 228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인 자치경찰 제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의견 소통 창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뒤따라야 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기간 사용할 임시청사로 문화제조청과 제2청사를 쓰기로 확정했습니다. 청주시는 시장실과 부시장실, 기획행정실장실 등 행정지원부서를 제2청사로, 시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부서는 문화제조청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청사 임차료와 이전비는 18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의 고규창 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습니다. 고 내정자는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충주 출신으로 충주시 부시장을 역임한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신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는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내정됐습니다. 박무익 신입 청장은 울산 출신으로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올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생거진천 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사흘간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각종 공연과 전시 작품을 소개하고 일부 체험 행사는 사전 예약을 통해 소규모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지난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제천시의 골프장 보복행정 의혹과 관련한 KBS 보도와 관련해 제천시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골프장의 물 공급을 중단했다는 보도는 사전에 환경사업소의 정당한 전기공사로 공급이 중단됨을 사전 방문에 안내했으며 8월 2일부터는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과의 상생은 외면한 채 이용객 증가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 목적으로 점검을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민원 발생 시 언제든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만남의 광장이 방송됩니다. 우리의 행복한 내일, 가계부로 함께 만들어요. 당신이 2,700가구를 대표해 통계를 만들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주거이전 보상금 산정,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 등 당신을 응원할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대한민국 1,900만 가구의 통계가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나의